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재발률이 30% 미만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항암 완치율도 약 80%까지 상승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채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암을 포함한 현대병 투병 전문 의학 박사이시면서 미국 그 공인 현대병 건강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백상진 박사님의 최상의 암 투병 생활법에 관한 좋은 투구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. 저도 투병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기준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. 우리 한우분들도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듯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저는 99년도 직장암 상기 판정을 받고요. 현대학의 적절한 도움을 받은 뒤에 뉴스타트 자이언트 생활과 또 건강심리치료라든지 웃음치료, 또 웰당 등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지금까지는 재발이나 이 암이나 없이 평생완치로 가고 있는 자연처럼 황제였습니다. 질병역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요, 이 암 환자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투병의 통계적 사실 4가지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. 어떤 것이 우리 환우들이 투병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그 그룹을 한번 볼까요? 첫 번째 이 암을 판정받고 나면요, 어차피 암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. 또 우리가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평균 한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생존을 못 하더라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요, 현대의학에만 오로지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. 주치의가 하자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. 방사선 치료, 항암 치료, 수술, 또 다음에 재발이 되면 또 방사선, 항암 이렇게 현대의학에만 의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런 그룹들을 통계 사실을 보니까 약 평균 3년에서 4년 정도 생존하더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요, 인간도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철학을 가지고 인간 본연의 삶으로 이해해가지고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암 진단 받은 것을 그렇게 낙담하지도 않고 자기 생명에 대한, 자기 삶에 대한 진지하게 다시 삶 전체를 다시 점검하더라는 것입니다. 그동안에 자기가 원소진 관계라든지 응어리진 마음 이런 것들을 좀 풀고,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은 또 용서받고, 또 이 자기가 살면서 부도덕하게 사람답지 못하게 산 삶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, 자기가 유서도 작성하고 형제 간에 특히 우애도 하면서 윗사람들을 공경하면서 또 이웃이나 사회에 봉사활동도 하면서 또 자신만의 신앙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룹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그룹은 일체의 병원 치료는 하지 않고 인간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서 남은 생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의미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. 그런 그룹들이 평균 약 한 5년에서 6년 정도의 생존율을 보였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5년에서 6년 정도 살고 말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? 아무리 암이 찾아왔다 손치더라도. 이 네 번째 그룹은요, 현대학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을 받고, 또 자연치유 생활 원리 8가지 원리가 있거든요.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투병을 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. 그래 놓고 이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는 자신이 믿는 그 신에게 맡겨두고, 신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건강회복 생활을 철저히 한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암 전문의와 또 현대학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치료의 경중과 지속도 적절히 조절해 나갔다 그럽니다. 그렇게 해 나간 사람들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재발률이 30% 미만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항암 완치율도 약 80%까지 상승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의학계에 정설을 여겨온 것이 있다고 그래요. 암은 100% 재발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 재발을 30% 미만으로 떨어뜨리고 또 항암 완치율을 80%까지 상승시켰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수치라고 본다는 거죠. 그래서 항암 주사로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할 확률이 10% 미만에서 약 80%까지 상승시켰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때 이 투구 내용을 보고 상당히 제가 거기에 꼽혔었어요. 이 방법이
내하고 참 가장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. 이 네 가지 그룹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, 첫 번째 그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정은 이해가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. 그렇죠?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을 단순 비교를 해보면은 두 번째 그룹은 3년에서 4년이고 세 번째 그룹에서는 5년에서 6년이에요. 기껏 해봐야 삶에 2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.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있잖아요, 3년에서 4년을 사는 동안에 정말 힘들게 산다는 거죠. 항암과 방사선과 수술 때문에 그 후유증과 부작용에 엄청 시달리면서 인간다운 삶을 거의 잘 못 살더라는 것입니다. 저 역시도 방사선 치료와 수술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저도 고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.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어요. 또 가족들도 힘들고요. 또 소화장이라든지 구역질, 탈모, 참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근데 세 번째 그룹도 죽기는 마찬가지지만 살아있는 5, 6년 동안요, 진짜 의미 있고 자신의 인생을 잘 정리해가면서 가정이나 가족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잘 마무리하고 또 엉어리진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면서 남은 삶을 준비를 잘 해서 위에서 보기도 사람들이 참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은 한 5, 6개월 정도만 사람답게 살다가 가고 또 세 번째 그룹은 5년에서 5년 6개월 정도 가까이 인간답게 살다가 마지막에 한 몇 주 정도 몇 개월 정도 고통을 좀 받다가 돌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인간다운 삶의 수명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. 자, 근데 이 네 번째 그룹은요, 이 치료 시도가 가장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다 이렇게 그 질병역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암의 정체를 잘 파악하고 그에 대응한 최선의 암 투병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암은 정상세포가 행복해야 할 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학대를 일단 중지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건강한 삶으로 수정해주지 않는 한 암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정말 정신이 없죠.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의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당장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하죠. 또 자연치유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암은 현대학으로 안 치료할 수 없다면서 병원에 가면 갈수록 명만 단순된다 한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더라는 것이죠. 그래서 자연요법 건강 강사들은 되도록 병원 치료를 거부하게 하고 또 건강생활 교정만 잘하면 거기에만 매달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것은 우리 인체의 면역력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질병역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의사들은 환자들의 그 생활습관 교정에는 이런 방법도 없어요. 보이는 암세포만 탁 제거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암세포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병원에서 암검사 후 암 크기가 1cm 정도일 때 그 안에 암세포가 약 10억 개 정도 들어있다고 그래요. 그 사람이 스스로 내부의 그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면역력은 일반인 경우에 약 암세포가 10만 개 미만일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요. 또 건강생활 교정으로 면역력을 최고로 높인다 해도 약 1억 개 미만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질병역자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병원에서 이미 암으로 발견된 세포는 건강생활 교정 하나만으로는 성산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, 또 반대로 발견된 암덩이 제거에만 전념하고 암세포로 변질되어 가게 한 삶의 그 교정 없이 수술로 암을 다 제거했더라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몸에 다시 암이 퍼졌다는 진단을 많이 받더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10만 개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항암 치료약을 무리하게 계속 투입하면 오히려 정상세포를 못 견디게 해서 암세포로 변질되게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최선의 암 투병은 정상세포가 행복하고 인체의 면역력이 최상이 될 수 있는 육체적, 정신적, 심리적으로 건강한 생활 리듬을 하면서 암 전문의의 처방을 따라 수술이라든지 또 방사선 항암 치료를 적절하게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여우가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, CT상에서 암이 다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의 미련 없이 항암 치료는 중단하고 건강생활에 주력하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생활 교정 없이 항암 치료만 받은 환자는 그 정설에 의하면 100% 재발한다. 근데 이 100%를 30% 미만의 환자에게 재발하도록
한다는 것이죠. 그러면 약 70%는 천수를 누리며 살게 된다. 또한 항암 치료로 식대상의 암 덩어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확률이 10% 미만에서 그 치료율이 약 80%까지도 상승한다는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된다고 질병역학자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두 내용을 보면서 대만의 기준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더랬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현대학을 활용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건강생활교정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두병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과거에 우리 암 환자들이 투병 실패 사례를 보고 무조건 현대학을 불신하지도 말고 또 자연치유에만 매달리지도 말고 적절하게 현대학을 활용하면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 면역력을 극대화시키면 예후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. 그리고 재발도 잘 안 하고 이상도 잘 생기지 않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저도 과거에 정말 많은 기준이 되었고 여기에 준해서 저도 건강을 지키다 보니까 지금 21년 동안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이소.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